유가나 가스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주, 정유주라든지 가스 관련주에게는 좋은 소식이긴 하나 인플레 우려라든지요. 또 제품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가도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왔고요. 전반적으로 석탄, 그다음에 가스,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생각보다 갑자기 오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부터 알려주세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역시 에너지는 발전 소요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기후 변화가 특히 심해지면서 여름에 너무나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북반구 쪽으로. 그 다음에 남반구 쪽으로는 이제 냉해, 특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기온이 추워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발전 용량이 굉장히 이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여름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떼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석탄 발전을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는 우선은 유가 같은 경우는 기름의 공급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에너지는 일단 WTI 가격 오늘 나온 걸 일단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현재 대표 월물로 있는 11월물인데요. 이거는 거의 이제 78달러, 79달러까지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80달러대를 일단은 한번 터치를 했다가 내려올 이제 브렌트유는 터치를 했다 내려왔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80달러대로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눌림목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이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위쪽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져 있습니다. 현장 가장 큰 이 유가 상승의 이유는 미국 내에서 신규 유전의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셰일 오일의 채굴 금지로 인해 가지고 이 공급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에너지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그만큼 높아졌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던 자연재해급의 이런 에어컨 사용의 폭증이 결국 이제 가스 가격을 또 그만큼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요 측 요인 또 정유 원유 같은 경우는 공급 측 요인도 일부 있고요. 이런 게 맞물려서 기후 변화까지 맞물려서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 휴지의 사실입니다. 유가가 마이너스 때 못 사도 한 20달러 살 때 정유주 사놨으면 지금 수익 나는 건데 긴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참 어렵다니까요, 투자가. 그래서요, 이제 생겨나는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석탄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최대 전력난까지 생기고 있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나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지금 유럽의 현정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 이제 천연가스를 위주로 얘기를 했을 때 유럽은 주로 이제 가스 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비해 일단 연초에 비해서 일단 거의 5배, 거의 500% 이상 지금 상승한 상태이고 이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에 이제서 가스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지금 굉장히 올라간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천연가스 11월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 6달러 30센트를 넘어섰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특히 오늘 새벽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 노드 스트림 2에서의 공급량을 이제 많이 늘리고 가스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발표가 나서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천연가스는 충분히 더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수소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추출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천연가스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앞으로 겨울이 또 더 추워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서 앞으로 겨울이 되면은 여기에서도 또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매번 겨울 전엔 겨울은 춥다 그러고요. 여름에는 여름이 계속 덥다 그래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유럽, 북미 쪽은 괜찮습니까? 북미도 지금 현재 가스는 현재 석탄 발전에서 가스 터빈으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쪽도 역시 천연가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은 여기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난 때문에 반도체 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반도체 생산에 엄청난 전력이 사용되고 영향이 있는 건가? 그건 뭐 어떤 로직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전력과 물을 소비를 하는 그런 곳인데, 일단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내에 일단 생산 시설을 줬던 게 이제 LG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SK 혹은 이제 현대차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 현재 생산량에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런 중국의 전력량은 일단 석탄에서 일단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천연가스나 이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호주하고 관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 경제 외적인 이유니까 요건 조금 논외로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런 반도체 생산 시설 같은 것들이 현재 가동 중단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역시 가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큰 그 타격을 받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 휘발유차 이외에도 경유차 이런 것 말고도 전기차도 역시 여기에 따른 생산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안 되네요, 그죠? 이게 참 자동차 관련지도 그렇고 누르는 요인인데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농기계도 보면 기름을 사용할 거잖아요, 대부분. 네,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농산물 가격까지 오르고 식량 문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도 우려할 수준인가요? 네. 지금은 좀 우려할 수준으로 와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미국에서 경유의 재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유가 그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1년 쓸 물량을 아예 그냥 지하에다가 저장고에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걸 뽑아다 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한 10,000갤런, 20,000갤런, 그러니까 4만에서 뭐 한 8만, 많게는 한 15만 리터까지 한 번에 막 저장을 해놓고 이거를 뽑아다가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거의 다 썼기 때문에 향후 유류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에도 이 가격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 유가 상승에 의한 그 식량 가격의 상승도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이 이제 전 세계의 인구 40% 정도가 일단 미국 밀을 먹고 있는데, 이 미국 농업이 일단 기술 집약형이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 컴바인 트랙터를 비롯해 가지고 비행기나 헬기 대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연료들이 전부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또 그 비료라든가 혹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 일단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석유가 없으면 결국 농사 자체가 이제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연이은 기후 변화에 의한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농작물 재고가 현재 좀 많이 급감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말미암아서 유가가 급등하면 이로 따라서 이제 결국 농산물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 분야 최고의 전문가시죠.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최근에 에너지 가격 급등은 왜 나타나는 것인가, 영향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부문별로 영향을 말씀하셨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데, 실물단에서 이제 금융권에서는 유동성, 즉 쉽게 얘기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물단에서는 결국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자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되면 결국 여기에 맞춰 가지고 소비자 물가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걸 봤을 때 유가가 그동안에는 굉장히 저유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즉 실물단을 상당히 안정을 시켜 왔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라든가 제조 물가 이런 부분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이제 유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략 한 50달러에서 60달러대에서 계속 억눌려 있었던 이 유가가 앞으로는 이제 다시 상승장을 만나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상승의 그 현황들과 그 여파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소위 이제 뭐 화석 연료 에너지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풍력, 원자력, 수력, 뭐 수소, 이차. 근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그동안 투자해놨던 게 이런 위기 때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네. 많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핵심 몇 가지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첫째로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상시 가동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즉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는 해가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고 네.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가 불어줘야지만 이것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잦은 발전 시간에 단절이 발생하거든요. 이에 비해서 일단 화석 연료라든가 원자력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에너지들 같은 경우는 상시 발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가동률을 높이고 줄이곤 할 수 있어도 항상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었던 반면에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은 많이 낮은 게 조금 안 좋은 점입니다, 사실. 그러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얘기한 4680 그 기준의 그 규격의 배터리를 만들려는 이 기가 팩토리를 네.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터리 제조 시설에서 과연 정말로 고품질의 그러한 그 배터리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신뢰성에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 또 비록 외부에서 가져온 배터리이긴 하지만 이제 전기차가 계속 화재가 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테슬라가 여기에서 과연 다른 2차 전지 제조사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고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라고 봐야 되는 지금 현재 즉 2020년에서 25년까지는 최대한 원전하고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닿은 이제 부딪히는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정확히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그 높은 그 획기적인 그 발전 효율의 상승과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충분한 그 ESS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ESS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자칫하면은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있다가 보면 오히려 휘발유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부정적인 걸 보다 보면 내일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었다 보면 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부정적인 뭐 이제 팩트 체크를 한 건데요. 뭐 어떻게 보면 또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일단 많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WTI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 이제 $100 더 넘어갈 가능성이 내년에는 이제 있고 올해는 네. 일단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한 85에서 $90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천연가스는 이미 연초 대비해 가지고 3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겨울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유럽하고 좀 다른데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천연가스 사용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 유럽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덜 받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겨울 난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조금 우려해야 될 것이 현재 우라늄 같은 이런 그 원전 발전에 관련된 이 발전 자원에 대해 가지고 선물들이 가격이 지금 자꾸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원전의 발전 단가를 다시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예정된 질문은 아닌데요. 네.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의 쭉 배경들과 전망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에너지 관련주를 볼 수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도 있고 이런 쪽에서 좀 스탠스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앞으로 네.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그 나아지는 기술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즉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하고 그 석유, 그다음 즉 정유주 관련돼서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갔고 이미 이거는 이전에 보유자들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은 접근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고 이거보다는 단기적으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ETF로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원전은 지금 현재는 이 어느 정도 이제 SMR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다음 단계 즉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모든 걸 이제 합치면 사실 에너지인데요. 뭐 네. 수소, 전기차, 원전, 말씀하신 풍력, 태양광, 섹터별로 영향이 다릅니다만 그 에너지에 관한 그 큰 변화 이런 거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영향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